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박민영입니다. 과거 부동산 시대처럼 사면 다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만 이러한 움직임의 조건은 바로 될 만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서는 될 만한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에 확신을 좀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볼게요.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 베테랑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송성문 대표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송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쉽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할게요. 02-2077-6356번 되겠고요. 간편하게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여러분의 전화 연락, 상담 연락 기다리는 동안 또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 또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일단 전반기 시장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일단 전반기는 작년 11.3 대책 이후에 어떤 좀 관망세를 보이던 것들이 대선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이런 어떤 또 투자 분위기 또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는 또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그 후유로 또 뒷조치로 해서 또 6.19 대책이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관망세 분위기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7월달 지금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 시장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시장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열기라고 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정부에서는 지금 6.19 대책의 후속으로 8월부터 또 부동산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어떤 좀 호의적인 대책보다는 규제 정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자체는 이제 하반기는 조금 조정 국면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조정 요인, 공급, 수도권 지역에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예정돼 있고 또 미국 금리에 따른 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또 하반기 중에 예측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조정 요인이다 보니 결국은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조정 요인이 결부가 된다면 하반기 시장은 좀 약보합 아니면 보합 내지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든가 오늘부터 또 6.19 대책의 어떤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청약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출 LTV DTI가 또 10% 인하되면서 강화가 됐죠. 오늘부터 7월 3일부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대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청약이라든가 또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기보다는 투자보다는 또 실수요 측면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를 감안하면서 각각의 정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하나 둘씩 상담 전화가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하실 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고민으로 예. 연락 주셨나요? 예. 이문동의 대림 이편한 세상인데요. 동대문구 이문동 말씀하시나요? 동대문구 이문동, 예, 네네. 예. 그래서 24평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데,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어떤지,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재개발 구역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평시장이 비싸면은 재개발 투자가 어떤가 좀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서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대림 네, 이편한 네. 세상 24평형대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가 고민이 되신다 하셨는데요. 예, 예. 제가 빠르게 대표님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 네. 지역 인근에 거주하세요? 네네. 예, 그럼 뭐 이쪽 지역 사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겠네요. 일단은 예, 뭐 지금 예. 어쨌든 뭐 그 매수하려는 게 투자 목적이신 것 같아요. 뭐 재개발 지역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예,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위기는 모든 네네.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뭐냐면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네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좀 예. 다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 예. 여러 가지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 흐름을 예, 좀 예.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는 건데 일단은 뭐 일단 이문동 그 대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일단 네네. 20평대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 예. 제 결론적인 얘기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락 요건이 좀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 가격 하락 요건은 별로 없어 보이고 상승한다면 조금 약간 소폭의 상승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네. 단기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3년 뭐 한 5년 정도까지는 이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 요건은 없어요. 다만 예, 예.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그 상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투자금 대비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렇게 아주 흡족할 만큼 나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 좀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쪽 그 대림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네, 아래쪽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문 1구역이라든가 3구역이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고 예, 잘 예. 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있고 지도를 조금 제가 넓혀서 보면 일단은 이 이문 휘경 뉴타운하고 또 위쪽으로는 네네. 장인 뉴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예. 말씀하신 지금 이 아파트는 이 지금 주변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현재 상태에서는 소형의 어떤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네, 이런 네. 이문 뉴타운이라든가 장인 뉴타운이 입주하게 되면서 신규 네, 아파트에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한 2, 3년 안에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네, 5년 네. 후 이렇게 중기적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변의 어떤 신규 아파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매수를 네. 하더라도 조금 중기 이상으로 가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네. 지금 이 아래쪽으로 바로 이문 뉴타운 1구역, 3구역, 뭐 아래쪽으로 4구역도 진행하고 있고 네네. 그게 요런 것- 저도 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것들이 변할까요? 들었으면 결과적으로 이 지금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뭐 2, 3년이 후가 되면 거의 한 20년 차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연차에 대한 핸디캡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예, 방송에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해본 경험으로는 나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가 옆에 많이 들어서면요. 네네. 같이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르는 시기가 있긴 있는데 이 대단지가 어느 정도 그 새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얘네들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그 네네. 갭에 의해서 조금 반등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입주하는 시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은 뭐 주변이 입주하고 이런 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로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소폭 상승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게 오래 갈 수는 있는 여건은 아니다. 요거 좀 네. 참고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궁금한 점 네네. 문의 주셨는데요. 해결이 됐을까요? 네네, 도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네. 그, 이문이나 그 휘경, 뉴타운 조금 둘러보는 건 어떤가요? 그쪽? 그거는 예, 이문희경 뉴타운 쪽에 지금 구역별로 지금 틀리잖아요. 1구역, 3구역하고 네네. 4구역, 또 네. 휘경 2구역, 뭐 1구역, 3구역 가고 있는데 네네. 이쪽 지역에는 사업 단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청약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이런 예. 일반 분양도 노려보는 게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재개발 어떤 그 구역별로 지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은 사업 단계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일반 분양 쪽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 시점이 뭐 이제 임박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일반 분양가를 좀 통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 들고 연락 주셨나요? 요번에 다산 지금지구 그 신안 인수비를 하나 분양 받았는데요. 네. 당첨이 됐는데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포기를 해야 되는지 계약을 치러야 되는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한번 해소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왜 포기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냥 너무 요즘 뭐 거품이 있다는 소리도 있고 좀 그랬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네. 그러세요? 최근에 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여기가 지금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잖아요. 네네. 이번에 분양한 거. 네. 근데 뭐 분양 경쟁률도 뭐 한 3대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뭐 지금 나왔어요. 뭐 입주 계약 체결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네네, 내일,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약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분양 때부터 좀 말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산 신도시 자체 우리 위에 진건지구라든가 지금지구가 있는데 다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양가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네, 분양가가 좀 너무 높고. 왜냐하면 다산 신도시가 처음 조성될 때만 해도 평당 분양가가 공급할 때 900만 원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뭐 1000만 원대, 1100만 원대인데 최근 들어서 마지막 뭐 민간 분양인데 뭐 1300만 원대로 분양을 하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가 분양가가 높다라는 건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우리가 기대한 프리미엄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1300만 원대 분양받아서 그 이상이 갈 수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1000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님은 좀 그런 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요. 지금 실한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다산지구 이런 다산 신도시가 지금 동북부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너편 서울 인근 지역 중량구라든가 노원구 쪽에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이렇게 좀 넘어오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본 수요층들이 있고 또 소형으로 이렇게 중심이 된 이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위쪽에 위치한 별내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1,400만 원대, 1,5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항상 분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세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당첨을 받으셨는데 포기라고 이럴 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계약을 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층은 좋으세요? 네? 층은 좋아. 26층이거든요. 잘 받으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되 지금부터 가격이 그렇게 뭐 큰 폭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계약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분양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낮추더라도 올라갈 여력은 더 있다라는 판단이었네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더 묻고 싶다, 더 궁금하다, 나 개인적인 얘기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유망 소액 투자처를 밝히신다고 하네요.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학동역 인근의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까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의 정보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저는 강동구 명일동에 네. 주공 9단지 아파트하고요. 네네. 32평형이고요. 네네. 그리고 고덕역에 삼성 아파트인데 네. 거기는 아마 소형 아니면 32평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매매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쪽이 괜찮을지 되게 고민돼가지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선택 전에 연락을 주신 거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께 한번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질문 주신 게 지금 명일동 주공아파트 9단지. 네. 예, 네. 거기하고 어디라 그러셨죠, 한 군데는? 그리고 고덕역인데. 고덕역에 네. 삼성 아파트. 고덕역 삼성이요? 네. 네네네. 네, 그쪽 부근 쪽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구매를 해서. 네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세요? 네네. 일단은 이쪽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거주를 하시나요? 저희가 명일동에서는 예. 거주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직장이 광화문이다 보니까 네네네. 고덕역이 가까워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세요? 일단 뭐 실거주 목적이 그리고 강하신데 결론부터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짧게 드리면 일단 제가 보기엔 고덕 9단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9단지 쪽을 조금 좀 추천해 드리는데 뭐냐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은 어떤 아파트 연차라든가 입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어디가 저평가돼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9단지를 조금 괜찮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고덕 단지들 지금 재건축을 막 하고 있잖아요. 주공단지들이 저층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9단지는 중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저층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쪽 지역 명일동하고 또 고덕하고 또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중에서도 고덕 9단지는 지금 추진위도 결성이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명일역 주변으로 해서 삼익거리 일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중층 단지들이 민영이지만 한양이라든가 뭐 우성 어쨌든 이 단지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이 단지의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개발 압력이 좀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한영고등학교라든가 이 주변으로 해서 9호선 연장 계획도 있잖아요. 알고 네네. 계신가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말씀드린 우성이라든가 한양, 9단지 뭐 이런 데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지금 단시간적인 건 아니지만은 실거주를 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보면서 또 바로 인근 지역에 이런, 교통 여건의 호재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고덕이나 명일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가격대들이 상당히 좀 높게 좀 형성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계산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보고 이런 개발 호재를 받아가면서 임박해 온다면은 전반적인 지역의 가격도 약간의 상승폭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30평대 가격 알아보시는 게 얼마 정도 가나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1억 가까이 올라서 한 6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올라서 6억대 초반이면 사실은 이 중층, 여기가 이제 중층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50% 선인데 전반적으로 이 추가 분담금하고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예측해보는 건데 조금 더 포함을 한다 그러면 주변 시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가격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교통 여건의 어떤 특별한 호재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주변 단지들한테 조금 영향을 좀 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새 아파트로 고독하고 다 같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 명일동 지역이 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빠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9호선의 어떤 기대감까지 갖춰진다면은 이 지역이 조금 더 시세를 주도해 갈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를 하더라도 부산지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고민 해결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은 상담 연락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3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5억 원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 하나를 사는 것과 소형주택 2채를 사서 월세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상가와 소형주택을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5억 원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할지 대표님 어디가 나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딱 뭐 상가가 좋냐 소형주택이 좋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뭐 입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석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가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권에 대한 변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단지 내 상가 이러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였는데 지금은 어떤 이 소비의 어떤 패턴이 변화가 생기고 예를 들자면 어떤 대형 마트라든가 몰, 뭐 어떤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 기능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분양가는 굉장히 좀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상가가 과거에는 1층이 좋다 그랬지만은 2층, 3층 어떤 상가의 또 변화 패턴도 좀 있거든요. 네. 1층 업종이 2층으로 바뀌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가 투자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고르면 괜찮겠지만 하지만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 2인 가구 어떤 증가세, 우리가 어떤 인구, 가구원 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정책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업무 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어떤 소형주택이라 그러면 수익률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좀 차익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은 두 군데 좀 입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 접근하거나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와 소형주택, 뭐 입지나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덜 어려운 것으로 소형주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무료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유망 소액 투자처를 공개하신다고 하네요.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이뤄집니다. 예약은 필수인데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속 시원하게 우리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셨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또 부동산계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각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증 있다, 나 요거 궁금하다, 문의하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02-2077-6391번 이 번호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정보 심층 분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저희가 어떤 지역을 둘러볼 것인가 포인트부터 좀 잡아볼게요. 양팔석 대표님, 어떤 투자 포인트 들고 오셨나요? 예.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이 강남 지역이죠. 이 강남이 두 개의 큰 축으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영동대로 개발 축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가 바로 강남대로 축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영동대로 축에 삼성동과 대치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곳 강남대로 축 개발의 중심 축에는 바로 노년 1동이 있습니다. 이 그곳인데요. 현재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먼저 선점을 해 들어갈 만큼 가장 인기 있는 미래가치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노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정영근 회사님께서는 또 어떤 포인트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요즘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물건들의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들 서울 많이 올랐죠. 땅값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 공급되는 물건 자체가 괜찮은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좀 작은 금액대로 강남의 중심 그리고 또한 그 양천구의 중심 이 두 군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바로 서초동입니다. 일단 서초동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가의 아파트들 질비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들이 많고 아직은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남부터미널 역세권인데요. 거기에 있는 서초 3동 매물 작은 비용으로 큰 차익 거둘 수 있는 지역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비용 여러분들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일단 양천구 일대 교육의 도심이죠. 거기 3, 4인 가구를 중심 기반으로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바로 뉴타운과 여기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10만 명의 이주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지역 바로 신정역세권 30초 거리 1,000만 원 투자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세 곳입니다. 논현동, 서초동, 신정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초동 매물 정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11층 건물 내에서 5층에 자리하고 있네요. 자, 매매 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고로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되는 이 오피스텔 저희가 왜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앞서 설명 인트로 때 말씀드렸죠. 요즘 매물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서울 모든 지역들, 특히나 역세권들,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토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토지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물건을 공급하기에 한계점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가격대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제가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이고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3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초구 일대, 특히나 여기 주변에 있는 서초역이라던가 그리고 교대역, 그리고 이건 남부터미널 역세권 주변에 상업지는 딱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초 3동인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 본매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역에서 도보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좀 작은 비용으로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일대 보시면은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교육대학 주변에 교육대학도 있고 상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법조타운이 있죠. 거기 주변으로 한 중심 상권과 그리고 업무 지역이 결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방배동으로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우측으로는 또 강남 역세권과 밀접한 교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미래가 기대되는 현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임차 가격도 높고요.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교통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잘 갖췄다라는 입지 부분의 강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 주셨어요. 어떤 근거들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개발 이슈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뭐 강남 일대 많은 호재들이 있죠. 그걸 다 열거하기보다는 이 매물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줄 수 있는 호재는 약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거죠. 소초로 이 일대의 개발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발표가 났다시피 여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서 재정비 용역 개발 발표가 났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바로 코롱 부지하고 롯데치성 부지의 개발이 좀 더 가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롯데치성 부지가 얼마죠? 약 5천에서 6천억 사이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상업지로 변모가 되면서 기부 채납 활동 다 하고 1조가 넘는 금액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 어떻게 될까요? 땅값 당연히 올라가고요. 역세권 주변에는 수익형 매물까지 가격 여파가 큰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삼성타운 개발했을 때 어땠습니까? 주변 지가 2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한전부지 팔렸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 지역, 대웅제약 지역부터 해서 다 주변 지가 많이 올랐죠. 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초로 개발 일대가 본격화되고 롯데시성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큰 폭의 차익은 거둘 수밖에 없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장제터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리풀 터널로 지금 명명이 됐는데 이곳 자체가 19년 상반기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면 개통이 될 겁니다. 여기가 개통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방배동 일대 지역과 소초 3동 부근에 있는 지역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당로부터 소초로 그리고 테헤란로가 일직선으로 라인이 유기체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가장 많이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방배동 일대, 두 번째로는 이제 서초동 일대 이 본 상업지 정도가 될 것 같고 같이 맞물리는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방배 재건축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19역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개통과 플러스해서 재건축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가깝고도 먼 호재죠. 뭘까요? 바로 남부터미널입니다. 현대화 사업 계획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문제 때문에 서초구와 서울시가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지만 지금 가시화되지 않았어도 본 매물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길에 이 남부터미널에 있다시피 여기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혼재돼서 같이 개발이 들어간다면 정말 큰 폭의 차익을 본 매물지, 상업지죠? 그때 얼마 안 되는 상업지에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2~5달 뒤면 완공이 될 텐데요. 어떤 특징 지니고 있습니까? 네, 본 건물은 역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강남 쪽 그리고 서초구 지역 일대 역에서 이만큼 가까운 거리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 건물 11층 규모로 돼 있고요. 규모가 있죠. 일반 빌라보다는 층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관리 회사에서도 정말 눈독 들이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에는 또 풀옵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인구들 1인 가구에게 딱 맞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단계별로 2020년도, 25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인구수 1인 가구가 40% 정도 더 증가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형 매물들, 여기서 가까운 매물들의 시가 마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세가도 고공행진 그리고 월세 수익률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의 풀옵션 매물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가격은 괜찮나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가격대도 이전 가격으로 고스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가 자체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변 일대 요즘 강남들 보면은 거의 3억 4천에서 3억 7, 8천대까지 가격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본 매물은 여기서 1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억 1,500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2억 8천 정도의 금액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 났을 때 3,500 정도고 이 지역은 아무래도 월세 강세 지역이겠죠. 바로 국제센터 있고 업무 지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세가 강세인데 월세도 2, 3천 보증금에 월 110에서 120 정도 나오고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지역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연금형 부동산 노리시고 있는 분들께 딱 좋은 매물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정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죠. 땅값이 비싸서 건물을 새로 짓기조차 힘듭니다. 다음 가격 웨이브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바로 3억 후반대서부터 4억 초반대까지로 가격대가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떨어질 일보다는 조금 더 서울시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만큼 투자를 생각했던 분들은 더 미루시면 안 될 것 같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였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 가능한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매물 정보 어느 지역일까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했네요. 준공연도 내년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7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지역적인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논현 1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속속 이곳에 거점을 마련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전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5개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네 꼭지점이 전부 전철역이고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미 착공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이 나는 신논현역과 논현역이 이제 강남역 중심에서 상권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1호선 중심에서 2호선 중심으로 이제 9호선과 7호선 중심으로 그 상권이 대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중심에는 바로 이곳 논현 1동이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미래의 가치에 그 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이 바로 의료산업입니다. 바로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 특화거리로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곳인데요. 전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6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 그 메리트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논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발 호재들이 들려와서 이 물건에 영향을 줄 것인가 호재 부분들 저희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짧게 가줄 수 있게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신반포 지구의 재건축 이주죠. 이주가 진행될 때 한번 지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곳 반포동과 논현동이 그 이주의 대체지다. 보통 재건축 지역에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요. 실제 주인들이 거주하지 않죠. 세입자 비율이 75%를 넘어서겠는데 이 세입자들이 이주처가 바로 이곳 반포 1동과 논현 1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수요적인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크게 증대가 된다.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개발이죠. 이 경부고속도로의 서초구의 나비 플랜에 근거해보면 그 수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반포 1동과 논현동이라는 점 바로 지도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곳 바로 교통여건 개선인데요. 전철 9호선 내년이면 전 구간이 개통이 되죠. 그랬을 때 이곳 언주역과 신논현역 주변의 가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착공한 거 아십니까? 바로 강남역서부터 신사역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논현역, 논현역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신논현역과 논현역 일대 강남대로의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될 그런 가치와 더불어 영동대로의 지하도시 개발과 더불어 지상구간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은 바로 이 논현동과 그다음에 그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논현 1동이라는 점이 더욱 그 높은 가치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와 더불어 차병원 사거리의 4차 산업혁명의 바로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의료산업인데 이 의료산업의 특화거리가 더욱 그 메리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많은 호재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에 소개해 주셨던 것보다는 준공 일정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이제 터파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철거 진행 중인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년 일동에는 그동안 사실 공급이 없었죠. 이 많은 분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투자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서둘러서 매물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단지형으로 구성됩니다. 2개 동이고요. 총 29세대 7층으로 됩니다. 자, 강남 지역의 땅값 비싼 곳이 무엇입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죠. 여기는 2개 층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주거민들의 쾌적성 내지는 생활 편의성이 더욱 증대가 된다. 주차장 2개 층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 그랬을 때 7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2층이 되겠고요. 여기는 투룸 주택입니다. 투룸에 거실 별도로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풀옵션 당연히 제공됩니다. 에어컨,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과 더불어 세탁기, 냉장고 이런 풀옵션이 되고 보안시설, 이곳 노년동 지역에는 여성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시설을 잘한다. 자, 거기에 더불어 대지 지분이 5평이 있습니다. 이곳 지역이 이미 4천에서 4,500만 원의 땅값, 평당 땅값인데요. 땅값만 계산해도 이미 2억에서 2억 3천 사이입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정말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저렴한지가 궁금한데요. 가격 메리트 잡아주실까요? 네, 분양가 투룸 다세대 주택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거의 5평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가가 2억 9천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비는 3천만 원에 불과하고요. 월세 당연히 가능하죠. 보증금 3천이나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바로 이곳 노년 일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월세로 투자 시에는 실제 투자비는 7천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5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현재의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가 더욱 큰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저는 4년 뒤 신분당선이 전국안이 개통이 될 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는 4년 내지 5년 뒤에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 자, 그러면 내가 3억 2천만 원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불과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임대보증금 올라서 투자금 회수하고 그대로 공짜로 내가 집을 소유할 때 4년 내지 5년 뒤에 그 투자 수익률은 정말로 계산기 빨리 두드려 보면 아시죠?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 확인입니다.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전철역에서 정말로 그 정도 거리가 되는가, 또 주변이 앞으로 현재의 가치가 앞으로 크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요거 꼭 확인하십시오. 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 강남구 노년동 다세대 주택 물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벌써 마지막 정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함께 세 번째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바로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5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에 위치했네요. 자, 가격 확인합니다. 매매 금액 1억 7천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건 정보 중에서 도보 1분이라는 점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뭐가 유명하죠? 바로 교육이죠. 3, 4인 가구의 밀집 지역, 양천구 일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거기에 따라서 생활 인프라, 목동역에 있는 로데오 거리가 이 본 지역에서 매물지에서 도보로 따졌을 때 약 3, 4분 거리면 갈 수가 있고요. 주변 일대가 일단 재건축 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차후에 이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심 역세권으로 될 수 있는, 변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아파트들로 다 바뀌게 된다면 지역적인 가치, 역에 대한 가치가 많이 변하겠죠? 그럼 지금도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여타 지역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본 매물은 다 지어져 있는
후분양 매물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포켓머니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역에서 도보로 약 30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5호선이지 않습니까? 5호선이고 좌측에는 마곡지구가 두세정거장 가면 있고 우측으로 가면 두세정거장 가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종사자는 근무인들과 플러스해서 마곡지구에 있는 종사자, 앞으로 계속적인 입주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동과 양천구 신정동 일대 자체가 많은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거다, 유입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의 미래 가치 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 개발 호재로 이 가치를 끌어올려 줄까요? 네, 일단은 투자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직접 투자를 좋아했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직접적으로 될 때까지 7년에서 1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돈을 직접 하셨던 것들이 유행이라면 앞으로는 좀 작은 금액 들여서 분산 투자도 하며 그러면서 간접식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더욱더 유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지역은요, 일단 첫 번째로 좌측에 신정 뉴타운이 있죠. 여기에 있는 16,000세대와 그리고 우측 본 역세권 주변 바로 우측에 있는 7단지부터 10단지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 두 가지가 주요 골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활발히 분양도 잘 됐고 진행 중에 있고 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빠른 촉진지구로서 재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이 16,000세대가 나가고 새로운 신규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권부터 역세권 라인 자체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가 점포라든가 지가의 오름세를 가지고 수익형 매물에까지 가격대의 여파를 크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재건축은 목동 신시가 재건축은 아직 가시화가 됐지 않았지만 신정 뉴타운 자체만으로도 본 신정 역세권의 지금 현재 가치가 지가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더욱더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2년 뒤입니다. 2년 뒤면 신정 뉴타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큰 가격폭을 낙수 효과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정 역세권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역에서 이만큼 가까운 지역을 좀 작은 비용으로 투자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이제 재물포길 지하화라던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목동과 신정동 일대 교통체증의 완화 효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가 변동률이라던가 그리고 바로 이곳 자체 옆에 뭐가 있죠? 목동 로데오 상권이 있죠. 지금은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 주변 상권 자체도 탈바꿈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투자하는 선점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5월에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도 가능하시고 실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큰 방과 거실 구조로 돼 있으면서 풀옵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1, 2인 가구들의 좋아하는 각광받는 그런 건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로변에서 바로 앞 건물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 라인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변 일대 가격대 비교를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쉽겠죠? 일단은 목동과 이쪽 신정동 일대를 비교를 하자면 9호선 라인과 5호선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상 9호선 라인인 등촌과 영창 역세권 주변의 가격대가 먼저 오르고 그 후면에 5호선 라인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목교와 그리고 목동 역세권 자체는 수익형 매물들 가격조차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곳 신정 역세권 자체에는 위에 있는 등촌 라인과 가격대를 비교했을 때 약 3천에서 5천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단기 내에 그 정도 가격까지는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염창 라인을 보면은 2년 뒤에 본 매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착역세권 가격대가 2억 1천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 같은 평형대가.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1억 7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4천 정도는 단기간 내에 빨리 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금이 얼마일까요?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매매도 되지 않았는데 전세부터 먼저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수이 풍부하고요. 전세가 1억 6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월사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2천에 월 70 정도, 80 정도 좀 나오는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점 어떤 걸까요?
네, 이곳 지역은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명되지 않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후폭길 지하화의 근거로 해서 뭐 오래된 주택들이 투자하면 용이하다고 있는 여론들이 많은데 이곳은 수익형 매물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이 밀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가까운 곳을 작은 금액으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짜 정보 주신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공개하신다고 하네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인근이고요. 02077-6355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 일정도 확인합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을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5호선 발산역 인근입니다. 022077-6391번 전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하셨다 하시는 것들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077-6391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바랍니다. 자,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 이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